해가 유난히 밝던 어느 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청산리에 오랜만에 흥겨운 혼례풍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을의 37살 노총각 이현우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졌지만 워낙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혼기를 훌쩍 넘겨버린 사내였지요. 마을 사람들의 떠들썩한 축하 속에서 혼례는 치러졌지만 정작 신랑 현우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신부인 최소희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심장이 발치까지 내려앉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갓 20살이 된 소희는 그야말로 선녀가 내려온 듯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뽀얀 살결, 버드립처럼 고운 눈매, 그리고 복숭아꽃처럼 붉은 입술까지.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깊고 묘한 기운이 현우를 압도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 같은 신비로움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요.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내 아내가 된단 말인가? 현우는 혼례 내내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소희가 살며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볼 때마다 온몸에 짜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지요.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꾸며진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소희는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불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은방울처럼 맑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 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기이한 음색이었지요. 현우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희에게서 나는 향기가 더욱 짙어졌거든요. 모란꽃과 백합이 섞인 듯한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향기였습니다. 부인, 처음이라 무얼 어찌해야 할지. 현우가 어색하게 말을 더듬자 소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달빛 아래 여우가 사람을 홀리는 듯한 묘한 힘을 품고 있었지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방님. 저 또한 처음인거려. 그녀가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자 하얀 속살이 촛불 아래 수줍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눈앞이 번쩍하며 아찔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 서방님. 얼굴이 왜 이리 붉으세요? 걱정스러운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우는 이미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지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소희의 강한 음기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여자와 가까이 해본 적 없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상황이었지요. 소희는 현우의 이상한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 다른 사내들은 첫날 밤이 되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든다 했는데 현우는 그저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거든요. 서방님, 괜찮으신지요? 그녀가 다가서자 향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현우는 머리가 핑 돌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지요. 괜찮소.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희의 하얀 손이 팔에 닿는 순간 현우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시야가 흐려지고 소희의 얼굴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녀의 강한 음기가 현우의 양기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 것이었지요. 서방님. 어디 아프신가요? 놀란 소희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으아. 현우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서방님. 소희는 당황하여 현우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는 이미 정신을 잃고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소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의 옷고름도 풀어보지 못하고 신랑이 기절하다니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지요. 한참을 기다려도 현우가 깨어날 기미가 없자
소희의 얼굴에는 점점 짜증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남자라고? 내가 그리 무섭게 생겼나?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이 컸던 그녀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녀를 본 사내들은 모두 넋을 잃고 달려들었는데 현우는 기절을 하다니. 혹시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당을 못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점점 다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남자 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코를 골며 자는 현우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진짜. 이게 무슨 첫날 밤이야. 소희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불을 확 잡아당겼지만 현우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소희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은 괜찮아질까? 아니면 계속 이럴까? 새벽이 되어서야 현우가 깨어났을 때 소희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젯밤 일 기억하십니까? 어젯밤. 미안하오. 갑자기 어지러웠어. 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서방님, 혹시 몸이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니시죠? 아니, 몸은 괜찮은데. 하지만 문제는 첫날 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현우의 밤은 매번 낭패의 연속이었지요. 눈앞에서 소희가 저고리 고름만 풀어도 어지러웠고 손끝이 닿기만 해도 다리가 풀려 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나자 참을성 많던 소희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이신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적처럼 현우가 멀쩡하게 버텨내는가 싶더니 소희가 다가가자마자 허무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머, 서방님. 지금 벌써 끝나신 건가요? 미안하오.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허무했지요. 이게 진짜 신혼 맞는 건가요? 현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보다 더 창피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째 날 밤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는 이번엔 아예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지요. 그래. 눈으로 보니 정신이 아찔한 것이지. 안 보면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 부인, 불을 좀 꺼주시오. 또요. 오늘은 다른 이유오. 오늘은 꼭 해내겠소. 소희는 반쯤 기대, 반쯤 실망한 얼굴로 촛불을 끌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달빛 아래로 그녀의 뒷모습이 살랑이며 움직였지요. 저고리 자락 아래로 드러난 곡선은 어둠 속에서도 눈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몸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정말 참을 수가 없소. 현우는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도 현우가 너무 일찍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날보다는 훨씬 오래 버텼지만 소희는 이제 막 입맛이 돌기 시작했을 뿐이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그래도 좀 더 버티셨네요. 그 말에는 기특함도 아쉬움도 약간의 실소도 섞여 있었지요. 이번엔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소희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참다 못한 소희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현우가 또다시 실패한 다음 날 아침이었거든요. 부인. 진정하시오. 며칠만 더 기다려주면. 며칠만 더요.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뭘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방님, 혹시 거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라니. 부인. 그런 말씀을. 네, 거기요.
남자 물건 말이란 말입니다. 혹시 크기가 너무 작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아예 서질 않는 건가요? 일주일간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지요. 이때 마침 이웃집 아낙네들이 지나가다 소희의 큰 소리를 듣고 담벼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서방님은 남자 구실을 전혀 못하세요?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부인. 목소리를 좀 낮추시오. 밖에서 사람들이 듣겠소.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현우는 창피함에 집안에 숨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현우는 결국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방님? 해결책을 찾으러 가겠소. 며칠 안에 돌아올 테니 찾지 마시오.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옆 고을인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선 길이었지요. 읍내에 도착한 현우는 곧장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한 허간의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누구신가? 어서 들어오시게. 허 의원은 허연 수염이 멋스러운 예순의 노인이었고 현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러워 말게. 자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내가 한둘이 아니야. 자, 손목을 내밀어 보게. 허 의원은 현우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몸을 검진한 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군.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맥도 정상이고 사내 구실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럼 대체 왜 밤마다 이를 그르치는 것입니까? 자네, 혹시 음양조화라는 말을 들어봤나? 음양조화? 그래. 사내에겐 양기가, 여인에겐 음기가 있지. 보통은 남자의 양기가 더 강한 법인데 아주 드물게 음기가 극도로 강한 여인이 있네? 혹시 자네 아내의 음기가 너무 강해 경험 없는 자네의 양기를 짓누르는 것은 아닐까? 아내의 음기가 강하다고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강한 음기를 가진 여인을 상대하려면 충분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네. 기술과 경험이라니요. 여인을 다루는 비법 같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일세. 내가 가르쳐 줄 순 없고 이런 건 경험 많은 여인에게 직접 배워야 하네. 경험 많은 여인이라니 어디서 그런 스승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웃 마을인 녹수굴에 그런 여인이 한 분 계시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윤선아라는 여인일세. 이 쪽지를 가져가게. 내가 보냈다고 하면 자네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 것이야. 단, 이 일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네. 특히 자네 아내에게는. 현우는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한의원을 나섰습니다. 해질 무렵 현우는 마침내 녹수골에 도착해 마을 어귀의 아담한 초가집을 발견했지요. 계십니까? 화천 허 의원님의 소개로 왔습니다. 곧 대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랐지요. 윤선화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풍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미인이라 하긴 어려웠지만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었고 그 눈빛엔 세상 모든 것을 아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허 의원님께서 보내신 분이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선아는 쪽지를 받아보고는 눈빛을 바꾸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하, 그런 문제로 오셨군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지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선아는 3단계의 수업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입술 기술은 5냥의 둘째, 가슴 기술은 10냥 마지막으로 옥문 기술은 20냥.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비싸다고요?
이건 평생 써먹을 기술이에요. 이걸 배우면 어떤 여인이든 만족시킬 수 있지요. 전 이 분야의 전문가랍니다. 현우는 고민 끝에 단계별로 돈을 내기로 하고 주머니에서 5냥을 꺼내 건넸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 입술 기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선아는 현우 옆에 조용히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에 현우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지요. 우선 여자와 입맞춤할 땐 너무 갑작스러우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접근해야 해요. 먼저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엔 손으로 얼굴을 살짝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선아가 직접 현우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자 현우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시간가량의 연습이 이어졌고 선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부인께서도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내일 다시 오셔서 두 번째 단계를 배우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현우는 소희에게 배운 대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뭔가 다르시네요. 소희는 현우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 전과는 달랐지요. 현우는 기절하지도 너무 일찍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효과를 본 현우는 선아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주저없이 열량을 내고 두 번째 기술을 배웠습니다. 여인의 가슴은 부위마다 다르게 다뤄야 해요. 위쪽은 깃털처럼 가볍게, 가운데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아래는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말이죠. 그날 밤 현우는 두 번째 기술까지 합쳐 소희에게 선보였습니다. 서방님, 정말 어디서 이런 걸 배우신 거예요? 옥녀는 현우의 놀라운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솜씨였거든요. 이번에도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더 나아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수업날, 현우는 20냥을 들고 다시 선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군요. 20냥짜리 비법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방 안엔 평소보다 더 많은 향초가 켜져 있었고 공간은 따스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마지막 단계는 진짜 부부가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해요. 직접 몸을 맞대는 것이지요. 현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업도 충분히 대담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수업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진짜 행위는 부인과 하셔야지요. 선아는 직접 시범을 보이는 대신 사람 크기의 집 인형과 그림을 이용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부인의 숨결과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녀는 여인이 기쁨을 느끼는 지점, 호흡을 맞추는 법, 그리고 관계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술까지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난 뒤 현우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스승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가서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날 밤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신방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선아에게 배운 모든 기술을 차례대로 펼쳐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시작해 섬세한 손길로 이어졌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소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한 여인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현우의 몸짓 하나하나에 그녀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현우는 더 이상 기절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아내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사랑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지휘자처럼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출 때 소희는 현우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짜증과 실망 대신 더 없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지요. 잠에서 깬 소희는 자신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는 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간밤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금실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현우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마을의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그들의 집에서는 더 이상 다툼 소리 대신 행복한 해가 유난히 밝던 어느 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청산리에 오랜만에 흥겨운 혼례풍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을의 37살 노총각 이현우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졌지만 워낙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혼기를 훌쩍 넘겨버린 사내였지요. 마을 사람들의 떠들썩한 축하 속에서 혼례는 치러졌지만 정작 신랑 현우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신부인 최소희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심장이 발치까지 내려앉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갓 20살이 된 소희는 그야말로 선녀가 내려온 듯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뽀얀 살결, 버드립처럼 고운 눈매, 그리고 복숭아꽃처럼 붉은 입술까지.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깊고 묘한 기운이 현우를 압도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 같은 신비로움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요.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내 아내가 된단 말인가? 현우는 혼례 내내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소희가 살며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볼 때마다 온몸에 짜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지요.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꾸며진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소희는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불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은방울처럼 맑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 속에서 올라오는 짙은 기이한 음색이었지요. 현우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희에게서 나는 향기가 더욱 짙어졌거든요. 모란꽃과 백합이 섞인 듯한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향기였습니다. 부인, 처음이라 무얼 어찌해야 할지. 현우가 어색하게 말을 더듬자 소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달빛 아래 여우가 사람을 홀리는 듯한 묘한 힘을 품고 있었지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방님. 저 또한 처음인거려. 그녀가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자 하얀 속살이 촛불 아래 수줍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눈앞이 번쩍하며 아찔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 서방님. 얼굴이 왜 이리 붉으세요? 걱정스러운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우는 이미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지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소희의 강한 음기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여자와 가까이 해본 적 없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상황이었지요. 소희는 현우의 이상한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 다른 사내들은 첫날 밤이 되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든다 했는데 현우는 그저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거든요. 서방님, 괜찮으신지요? 그녀가 다가서자 향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현우는 머리가 핑 돌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지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희의 하얀 손이 팔에 닿는 순간 현우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시야가 흐려지고 소희의 얼굴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녀의 강한 음기가 현우의 양기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 것이었지요. 서방님. 어디 아프신가요? 놀란 소희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으아. 현우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서방님. 소희는 당황하여 현우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는 이미 정신을 잃고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소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의 옷고름도 풀어보지 못하고 신랑이 기절하다니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지요. 한참을 기다려도 현우가 깨어날 기미가 없자 소희의 얼굴에는 점점 짜증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남자라고? 내가 그리 무섭게 생겼나?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이 컸던 그녀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녀를 본 사내들은 모두 넋을 잃고 달려들었는데 현우는 기절을 하다니. 혹시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당을 못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점점 다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남자 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코를 골며 자는 현우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진짜. 이게 무슨 첫날 밤이야. 소희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불을 확 잡아당겼지만 현우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소희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은 괜찮아질까? 아니면 계속 이럴까? 새벽이 되어서야 현우가 깨어났을 때 소희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젯밤 일 기억하십니까? 어젯밤. 미안하오. 갑자기 어지러웠어. 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서방님, 혹시 몸이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니시죠? 아니, 몸은 괜찮은데. 하지만 문제는 첫날 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현우의 밤은 매번 낭패의 연속이었지요. 눈앞에서 소희가 저고리 고름만 풀어도 어지러웠고 손끝이 닿기만 해도 다리가 풀려 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나자 참을성 많던 소희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이신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적처럼 현우가 멀쩡하게 버텨내는가 싶더니 소희가 다가가자마자 허무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머, 서방님. 지금 벌써 끝나신 건가요? 미안하오.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허무했지요. 이게 진짜 신혼 맞는 건가요? 현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보다 더 창피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째 날 밤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는 이번엔 아예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지요. 그래. 눈으로 보니 정신이 아찔한 것이지. 안 보면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 부인, 불을 좀 꺼주시오. 또요. 오늘은 다른 이유요. 오늘은 꼭 해내겠소. 소희는 반쯤 기대, 반쯤 실망한 얼굴로 촛불을 끌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달빛 아래로 그녀의 뒷모습이 살랑이며 움직였지요. 저고리 자락 아래로 드러난 곡선은 어둠 속에서도 눈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몸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정말 참을 수가 없소. 현우는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도 현우가 너무 일찍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날보다는 훨씬 오래 버텼지만 소희는 이제 막 입맛이 돌기 시작했을 뿐이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그래도 좀 더 버티셨네요. 그 말에는 기특함도 아쉬움도 약간의 실소도 섞여 있었지요. 이번엔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소희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참다 못한 소희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현우가 또다시 실패한 다음 날 아침이었거든요. 부인, 진정하시오. 며칠만 더 기다려주며. 며칠만 더요.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뭘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방님, 혹시 거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라니. 부인, 그런 말씀을. 네, 거기요. 남자 물건 말이란 말입니다. 혹시 크기가 너무 작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아예 서질 않는 건가요? 일주일간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지요. 이때 마침 이웃집 아낙네들이 지나가다 소희의 큰 소리를 듣고 담벼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서방님은 남자 구실을 전혀 못하세요?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부인, 목소리를 좀 낮추시오. 밖에서 사람들이 듣겠소.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현우는 창피함에 집안에 숨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현우는 결국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방님? 해결책을 찾으러 가겠소. 며칠 안에 돌아올 테니 찾지 마시오.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역 고을인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선 길이었지요. 읍내에 도착한 현우는 곧장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한 허간의 한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누구신가? 어서 들어오시게. 허 의원은 허연 수염이 멋스러운 예순의 노인이었고 현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러워 말게. 자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내가 한둘이 아니야. 자, 손목을 내밀어 보게. 허 의원은 현우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몸을 검진한 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군.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맥도 정상이고 사내 구실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럼 대체 왜 밤마다 이를 그르치는 것입니까? 자네, 혹시 음양조화라는 말을 들어봤나? 음양조화? 그래. 사내에겐 양기가, 여인에겐 음기가 있지. 보통은 남자의 양기가 더 강한 법인데 아주 드물게 음기가 극도로 강한 여인이 있네? 혹시 자네 아내의 음기가 너무 강해 경험 없는 자네의 양기를 짓누르는 것은 아닐까? 아내의 음기가 강하다고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강한 음기를 가진 여인을 상대하려면 충분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네. 기술과 경험이라니요. 여인을 다루는 비법 같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일세. 내가 가르쳐 줄 순 없고 이런 건 경험 많은 여인에게 직접 배워야 하네. 경험 많은 여인이라니 어디서 그런 스승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웃 마을인 녹수굴에 그런 여인이 한 분 계시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윤선아라는 여인일세. 이 쪽지를 가져가게. 내가 보냈다고 하면 자네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 것이야. 단, 이 일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네. 특히 자네 아내에게는. 현우는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한의원을 나섰습니다. 해질 무렵 현우는 마침내 녹수골에 도착해 마을 어귀의 아담한 초가집을 발견했지요. 계십니까? 화천 허 의원님의 소개로 왔습니다. 곧 대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랐지요. 윤선아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풍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미인이라 하긴 어려웠지만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었고 그 눈빛엔 세상 모든 것을 아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허 의원님께서 보내신 분이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선아는 쪽지를 받아보고는 눈빛을 바꾸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하, 그런 문제로 오셨군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지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선아는 3단계의 수업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입술 기술은 5냥의 둘째, 가슴 기술은 10냥 마지막으로 옥문 기술은 20냥.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비싸다고요? 이건 평생 써먹을 기술이에요. 이걸 배우면 어떤 여인이든 만족시킬 수 있지요. 전 이 분야의 전문가랍니다. 현우는 고민 끝에 단계별로 돈을 내기로 하고 주머니에서 5냥을 꺼내 건넸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 입술 기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선아는 현우 옆에 조용히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에 현우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지요. 우선 여자와 입맞춤할 땐 너무 갑작스러우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접근해야 해요. 먼저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엔 손으로 얼굴을 살짝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선아가 직접 현우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자 현우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시간가량의 연습이 이어졌고 선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부인께서도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내일 다시 오셔서 2번째 단계를 배우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현우는 소희에게 배운 대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뭔가 다르시네요. 소희는 현우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 전과는 달랐지요. 현우는 기절하지도 너무 일찍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효과를 본 현우는 선아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주저없이 10냥을 내고 2번째 기술을 배웠습니다. 여인의 가슴은 부위마다 다르게 다뤄야 해요. 위쪽은 깃털처럼 가볍게, 가운데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아래는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말이죠. 그날 밤 현우는 2번째 기술까지 합쳐 소희에게 선보였습니다. 서방님, 정말 어디서 이런 걸 배우신 거예요? 옥녀는 현우의 놀라운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솜씨였거든요. 이번에도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더 나아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수업날, 현우는 20냥을 들고 다시 선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군요. 20냥짜리 비법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방 안엔 평소보다 더 많은 향초가 켜져 있었고 공간은 따스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마지막 단계는 진짜 부부가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해요. 직접 몸을 맞대는 것이지요. 현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업도 충분히 대담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수업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진짜 행위는 부인과 하셔야지요. 선아는 직접 시범을 보이는 대신 사람 크기의 집 인형과 그림을 이용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부인의 숨결과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녀는 여인이 기쁨을 느끼는 지점, 호흡을 맞추는 법, 그리고 관계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술까지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난 뒤 현우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스승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가서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날 밤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신방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선아에게 배운 모든 기술을 차례대로 펼쳐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시작해 섬세한 손길로 이어졌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소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한 여인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현우의 몸짓 하나하나에 그녀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현우는 더 이상 기절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아내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사랑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지휘자처럼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출 때 소희는 현우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짜증과 실망 대신 더 없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지요. 잠에서 깬 소희는 자신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는 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간밤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금실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현우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마을의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그들의 집에서는 더 이상 다툼 소리 대신 행복한 해가 유난히 밝던 어느 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청산리에 오랜만에 흥겨운 혼례풍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마을의 37살 노총각 이현우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를 가졌지만 워낙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혼기를 훌쩍 넘겨버린 사내였지요. 마을 사람들의 떠들썩한 축하 속에서 혼례는 치러졌지만 정작 신랑 현우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신부인 최소희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심장이 발치까지 내려앉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갓 20살이 된 소희는 그야말로 선녀가 내려온 듯한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뽀얀 살결, 버드립처럼 고운 눈매, 그리고 복숭아꽃처럼 붉은 입술까지. 무엇보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깊고 묘한 기운이 현우를 압도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 같은 신비로움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요.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내 아내가 된단 말인가? 현우는 혼례 내내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소희가 살며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볼 때마다 온몸에 짜릿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지요.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어갈 무렵 드디어 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꾸며진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소희는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이불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은방울처럼 맑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매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 속에서 올라오는 듯한 기이한 음색이었지요. 현우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희에게서 나는 향기가 더욱 짙어졌거든요. 모란꽃과 백합이 섞인 듯한 묘하게 사람을 홀리는 향기였습니다. 부인. 처음이라 무얼 어찌해야 할지. 현우가 어색하게 말을 더듬자 소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달빛 아래 여우가 사람을 홀리는 듯한 묘한 힘을 품고 있었지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서방님. 저 또한 처음인거려. 그녀가 저고리 고름을 살짝 풀자 하얀 속살이 촛불 아래 수줍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눈앞이 번쩍하며 아찔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어머, 서방님. 얼굴이 왜 이리 붉으세요? 걱정스러운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현우는 이미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지요. 이상하다. 왜 이럴까?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소희의 강한 음기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여자와 가까이 해본 적 없는 그에게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상황이었지요. 소희는 현우의 이상한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 다른 사내들은 첫날 밤이 되면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든다 했는데 현우는 그저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거든요. 서방님, 괜찮으신지요? 그녀가 다가서자 향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현우는 머리가 핑 돌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소희의 하얀 손이 팔에 닿는 순간 현우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시야가 흐려지고 소희의 얼굴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녀의 강한 음기가 현우의 양기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 것이었지요. 서방님, 어디 아프신가요? 놀란 소희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으아. 현우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서방님. 소희는 당황하여 현우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는 이미 정신을 잃고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소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의 옷고름도 풀어보지 못하고 신랑이 기절하다니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지요. 한참을 기다려도 현우가 깨어날 기미가 없자 소희의 얼굴에는 점점 짜증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남자라고? 내가 그리 무섭게 생겼나?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부심이 컸던 그녀에게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껏 그녀를 본 사내들은 모두 넋을 잃고 달려들었는데 현우는 기절을 하다니. 혹시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당을 못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점점 다른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남자 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코를 골며 자는 현우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진짜. 이게 무슨 첫날 밤이야. 소희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불을 확 잡아당겼지만 현우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밤 소희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은 괜찮아질까? 아니면 계속 이럴까? 새벽이 되어서야 현우가 깨어났을 때 소희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어젯밤 일 기억하십니까? 어젯밤. 미안하오. 갑자기 어지러웠어. 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요. 서방님, 혹시 몸이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니시죠? 아니, 몸은 괜찮은데. 하지만 문제는 첫날 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현우의 밤은 매번 낭패의 연속이었지요. 눈앞에서 소희가 저고리 고름만 풀어도 어지러웠고 손끝이 닿기만 해도 다리가 풀려 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밤이 지나자 참을성 많던 소희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이신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적처럼 현우가 멀쩡하게 버텨내는가 싶더니 소희가 다가가자마자 허무한 결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머, 서방님. 지금 벌써 끝나신 건가요? 미안하오.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허무했지요. 이게 진짜 신혼 맞는 건가요? 현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보다 더 창피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째 날 밤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는 이번엔 아예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지요. 그래. 눈으로 보니 정신이 아찔한 것이지. 안 보면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 부인, 불을 좀 꺼주시오. 또요. 오늘은 다른 이유오. 오늘은 꼭 해내겠소. 소희는 반쯤 기대, 반쯤 실망한 얼굴로 촛불을 끌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달빛 아래로 그녀의 뒷모습이 살랑이며 움직였지요. 저고리 자락 아래로 드러난 곡선은 어둠 속에서도 눈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현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고 몸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정말 참을 수가 없소. 현우는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부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도 현우가 너무 일찍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전날보다는 훨씬 오래 버텼지만 소희는 이제 막 입맛이 돌기 시작했을 뿐이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그래도 좀 더 버티셨네요. 그 말에는 기특함도 아쉬움도 약간의 실소도 섞여 있었지요. 이번엔 진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소희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참다 못한 소희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현우가 또다시 실패한 다음 날 아침이었거든요. 부인, 진정하시오. 며칠만 더 기다려주며. 며칠만 더요.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뭘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방님, 혹시 거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라니. 부인, 그런 말씀을. 네, 거기요. 남자 물건 말이란 말입니다. 혹시 크기가 너무 작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아예 서질 않는 건가요? 일주일간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지요. 이때 마침 이웃집 아낙네들이 지나가다 소희의 큰 소리를 듣고 담벼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서방님은 남자 구실을 전혀 못하세요?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부인, 목소리를 좀 낮추시오. 밖에서 사람들이 듣겠소.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현우는 창피함에 집안에 숨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현우는 결국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방님? 해결책을 찾으러 가겠소. 며칠 안에 돌아올 테니 찾지 마시오.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옆 고을인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나선 길이었지요. 읍내에 도착한 현우는 곧장 마을에서 명성이 자자한 허간의 한 의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누구신가? 어서 들어오시게. 허 의원은 허연 수염이 멋스러운 예순의 노인이었고 현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끄러워 말게. 자네 같은 고민을 가진 사내가 한둘이 아니야. 자, 손목을 내밀어 보게. 허 의원은 현우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몸을 검진한 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군.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맥도 정상이고 사내 구실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럼 대체 왜 밤마다 이를 그르치는 것입니까? 자네, 혹시 음양조화라는 말을 들어봤나? 음양조화? 그래. 사내에겐 양기가, 여인에겐 음기가 있지. 보통은 남자의 양기가 더 강한 법인데 아주 드물게 음기가 극도로 강한 여인이 있네? 혹시 자네 아내의 음기가 너무 강해 경험 없는 자네의 양기를 짓누르는 것은 아닐까? 아내의 음기가 강하다고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강한 음기를 가진 여인을 상대하려면 충분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네. 기술과 경험이라니요. 여인을 다루는 비법 같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일세. 내가 가르쳐 줄 순 없고 이런 건 경험 많은 여인에게 직접 배워야 하네. 경험 많은 여인이라니 어디서 그런 스승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웃 마을인 녹수굴에 그런 여인이 한 분 계시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는 윤선아라는 여인일세. 이 쪽지를 가져가게. 내가 보냈다고 하면 자네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 것이야. 단, 이 일은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네. 특히 자네 아내에게는.
현우는 가슴속에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한의원을 나섰습니다. 해 질 무렵 현우는 마침내 녹수골에 도착해 마을 어귀의 아담한 초가집을 발견했지요. 계십니까? 화천 허 의원님의 소개로 왔습니다. 곧 대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랐지요. 윤선화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풍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미인이라 하긴 어려웠지만 묘하게 끌리는 매력이 있었고 그 눈빛엔 세상 모든 것을 아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허 의원님께서 보내신 분이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선아는 쪽지를 받아보고는 눈빛을 바꾸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하, 그런 문제로 오셨군요. 당연히 도와드릴 수 있지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선아는 3단계의 수업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입술 기술은 5냥의 둘째, 가슴 기술은 10냥 마지막으로 옥문 기술은 20냥.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비싸다고요? 이건 평생 써먹을 기술이에요. 이걸 배우면 어떤 여인이든 만족시킬 수 있지요. 전 이 분야의 전문가랍니다. 현우는 고민 끝에 단계별로 돈을 내기로 하고 주머니에서 5냥을 꺼내 건넸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 입술 기술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선아는 현우 옆에 조용히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에 현우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지요. 우선 여자와 입맞춤할 땐 너무 갑작스러우면 안 돼요. 천천히 부드럽게 접근해야 해요. 먼저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엔 손으로 얼굴을 살짝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선아가 직접 현우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자 현우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시간가량의 연습이 이어졌고 선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첫날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부인께서도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내일 다시 오셔서 2번째 단계를 배우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현우는 소희에게 배운 대로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뭔가 다르시네요. 소희는 현우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 전과는 달랐지요. 현우는 기절하지도 너무 일찍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효과를 본 현우는 선아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주저없이 열량을 내고 2번째 기술을 배웠습니다. 여인의 가슴은 부위마다 다르게 다뤄야 해요. 위쪽은 깃털처럼 가볍게, 가운데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아래는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말이죠. 그날 밤 현우는 2번째 기술까지 합쳐 소희에게 선보였습니다. 서방님, 정말 어디서 이런 걸 배우신 거예요? 옥녀는 현우의 놀라운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솜씨였거든요. 이번에도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더 나아졌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수업날, 현우는 20냥을 들고 다시 선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군요. 20냥짜리 비법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방 안엔 평소보다 더 많은 향초가 켜져 있었고 공간은 따스한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마지막 단계는 진짜 부부가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해요. 직접 몸을 맞대는 것이지요. 현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업도 충분히 대담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수업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진짜 행위는 부인과 하셔야지요. 선아는 직접 시범을 보이는 대신 사람 크기의 집 인형과 그림을 이용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부인의 숨결과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녀는 여인이 기쁨을 느끼는 지점, 호흡을 맞추는 법, 그리고 관계의 흐름을 조절하는 기술까지 모든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모든 수업이 끝난 뒤 현우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스승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